미적분 26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과 등비수열 B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요. BN의 무한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공차를 D라고 두고요. 그 D는 0보다 크고요. 공B는 R이라고 두면은 주어진 A2B2가 1이라는 식을 A2B2는 A1, B1과 공차, 공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D 이게 A2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R, 1 곱하기 R이니까 그냥 R이 되겠죠. 얘가 곱이 1이다. 이 식을 통해서 또 알아낼 수 있는 것은 R이 D가 0보다 크니까 나눠도 되고요. 1보다 크니까 이 값이 분의 1이고 1보다 큰 값으로 1을 나눴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작다고 볼 수 있고 D가 0보다 크니까 자연스럽게 0보다 크겠죠. 따라서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열 B에는 무한합이 수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 여기 주어진 식 안에 요 항이 있는데 AN 플러스 1분의 1 요 항은 우리가 각각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건 n에 관한 1차식이죠. 따라서 두 1차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고 자연스럽게 부분분수 분리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부분분수 분리는 AB 분의 B-A 이런 식의 형태를 A분의 1과 그리고 B분의 1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적용을 해보면은 이 식의 형태에서는 분자에 AN B-A 여기서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되겠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은 공차만 남기 때문에 원래는 D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D 그게 앞에 이렇게 D분의 1이 분자의 D를 만들어주고 여기 앞에 상수로 D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게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하고 요 앞에 D분의 1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BN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무한합을 이제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주어진 이 형태를 활용해서 부분합을 구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D분의 1에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형태가 되겠고 D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요. 앞으로 빼고 생각을 해보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마지막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가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소거가 될 것이고요. 남은 게 D분의 1에 A1분의 1 A1분의 1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요 항의 값은 D분의 1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ND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랬을 때 지금 D 요 공차가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n의 값을 무한히 키우게 된다면은 요 극한 값은 요게
0으로 가면서 요 파트가 0으로 가면서 d분의 1로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히 커지는 무한히 더하는 an분의 1 an 플러스 1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d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n d분의 1 요거를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n이 무한히 커질 때 요 항에 날아가게 되니까 요 식이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얘는 d분의 1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요, 앞에서 구했던 요 an 플러스 1의 무한합인 d분의 1과 즉 d분의 1과 더하기 bn의 무한합은 무한 등비급수의 합 1-r분의 초항 공식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1-r분의 초항 1 요 합이 지금 2라고 써져 있는 건데, 현재 공비라는 거는 우리가 1 플러스 d분의 1로 바꿔서 쓸 수가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d분의 1 더하기 1-1 플러스 d분의 1 분의 1이 될 것이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1 플러스 d를 곱해주면요, 1 플러스 d를 곱해주면 주어진 식은 d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d 마이너스 1 분의 1 플러스 d가 되겠고, 따라서 d분의 1 더하기 d분의 1 플러스 d가 되니까 d분의 2 더하기 1이 되고 요 값이 2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d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원하는 것은 bn의 무한합이니까 그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래서 d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분의 3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26번 문제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식을 써 내려가기 전에 어느 정도 풀이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이 나왔으니까 공차 D라는 게 떠오를 것이고요. 등비 수열이 나왔으니까 공비 R 이 두 미지수가 생각이 날 것이고, 그랬을 때 주어진 이 식들을 봤을 때 A1하고 B1이 나왔고 A2, B2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A2는 1 플러스 D, B2는 R로 표현되니까 요게 D와 R의 하나의 관계식이 될 거고, 구하라고 한 걸 보니까 BN의 무한합인데, BN의 무한합 공식에서는 1-r분의 B1 초항인데 B1이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r분의 1,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공비만 구하면은 이제 끝나는 문제다. 그런데 미지수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D하고 R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근데 D와 R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가 나왔고, 여기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조건이 D와 R의 관계식 두 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하면은 당연히 D와 R이 구해지면서 계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고 갈 수 있는 문제고, 미리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면은 좀 더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고요. 풀이 과정에서는 본다면은 다른 특별한 점은 없고, 요 부분수 분리 형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부분분수 분리 형태를 계산해내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ln 4부터 1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미리 써놨는데
곡선의 길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공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t라는 매개 변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곡선의 길이를 각각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을 제곱한 후 루트를 씌운 이런 식의 t에 관한 적분이 되겠고, 양함수 형태로 그냥 y는 ft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곡선의 길이는 루트의 1 플러스 f' t 제곱의 dt가 되겠고, 현재는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2번의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딱 식을 세우려고 봤을 때 이제 절대값이 걸리는데, 절대값을 보면은 가정을 해서 x의 값을 가정을 해서 절대값을 없애준 후에 각 상황에 따라서 각각 2번 또는 3번 그냥 일반적인 함수 풀듯이 하되 그걸 2번이나 3번 이렇게 상황을 분류해서 해준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절대값 안에 2x-1이라는 식이기 때문에 2x-1이 결국 0이 되는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 양쪽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x는 기본적으로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요 한 점만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2x가 1이 되는 상황이고, 그 말은 x가 0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기 이제 이에 요 지수에도 x에 대한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x의 절대값 요거를 봐도 그냥 x가 0인 기준이 동일하겠죠. 이 절대값 x를 봐도 같은 동일 기준 선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곡선을 두 개로 쪼개서 쓰란 얘기죠. x가 0보다 등호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구간이 마이너스 ln 4부터 1까지니까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작거나 같다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음수를 다 달고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면은 2분의 1에 2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게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이 됩니다. x가 0보다 클 때,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을 따라갈 것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0인 상태에서 각각 나눠서 곡선의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여기 들어갔을 때의 식의 정리가 마찬가지로 관건이 되겠죠. 보면은 미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요 식을 따로 가져와서 요 식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요 식을 미분을 하게 된다면 2분의 1 부호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2의 x에 요거 이제 미분하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상수항은 없어질 거고, 따라서 주어진 구간을 대입 아래끝 윗끝에 표시를 하고 식을 써주면 루트에 1 더하기 요게 미분이니까 2분의 1에 2의 x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하고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t로 썼으니까 t로 통일해서 t로 써보도록 하죠. t에 마이너스 t dt. 그리고 요 식을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1학년 때 이런 식을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요 1과 요 안에 있는 이 식의 형태를 보자마자 요 1과 더해지면서 다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1 더하기 4분의 1에 완전제곱 해주면요, 2의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2의 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t, 이게 되겠고, 얘는 4분의 1에 2의, 그냥 생각해보면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만나면 여기 이제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과정이 중간을 살짝 보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가지고 요 1과 얘네 둘이 만난 값이, 그래서 얘가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1로 다시 묶게 되면은 여기만 플러스로 바뀌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결국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4분의 1에 2의 t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2의 t,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2t, 마이너스 2t,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2분의 1에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요 식은 마이너스 ln 4부터 1까지 루트의 2분의 1에 2의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 dt가 될 건데, 당연히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더하면 0보다 클 것이고,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0까지죠. 0까지. 마이너스 ln 4부터 지금 0보다 작은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ln 4에 0까지 2분의 1에 2의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1 그냥 밖으로 빼고요, 2의 d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ln 4 0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1에 첫 번째를 보면은 2의 0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n 4 하고 마이너스 2의 0 마이너스 2의 ln 4, 요 계산이 되겠고, 그럼 2분의 1에 둘이 날라갈 테고요, 마이너스 ln 4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4분의 15가 되니까 8분의 15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0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루트의 1 더하기 0제곱 dt가 되겠고, 얘는 그냥 t니까, 얘는 그냥 1이니까 t에 0일 돼서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은, 따라서 8분의 15 더하기 1을 하면은 8분의 23이 되겠고, 사실은 얘가 곡선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1이라는 값은 그냥 그래프로 그린다고 봤을 때 그냥 0부터 1까지가 0부터 1까지가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곡선의 길이니까 그냥 요거 길이가 그냥 1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적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 그럼 그냥 둘이 더하면 바로 그냥 8분의 23이고 이제 1번이 되게 됩니다.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절대값을 봤을 때 식을 결국 두 개로 나눠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공식을 그냥 이게 절대값이 없었으면 한 번 공식 적용할 거를 그냥 두 번 공식 적용하게 되는, 그래서 과정만 조금 늘어난 것 뿐인데 사실 이것도 늘어난 것도 아니죠. 이건 0으로 그냥 상수함수였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가 그냥 이거는 금방 나왔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식을 정리할 때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봤던 형태죠. 완전제곱식에서 중간항이 서로 역수 형태여가지고, 예를 이제 보면 2의 t와 2의 t분의 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역수 형태에서 상수로 표현되고, 마이너스로 표현되던 상수가 1을 만나가지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는, 그래서 완전제곱식 형태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여전히 완전제곱식 형태가 돼서 그 루트를 없애는 과정이 추가적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 그냥 적분 계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27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택 미적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면 실수 a가 0하고 2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구분된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x가 다음과 같이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작 부분부터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지 못한 친구는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보면은 당황을 해가지고 접근을 못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우리가 있다면, 사실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절대값을 뺀 요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변형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요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정보로 내가 알고 있다면은 절대값, 그게 기초가 돼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듯이 gx라는 요 함수라는 것도 이 절대값을 뗀 요 안에 있는 인테그럴 -a파이부터 x까지 ft dt 요렇게 함수가 최초에 주어졌더라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느껴졌을 수 있죠. 기본적인 적분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로 변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값이 있더라도 이 절대값을 그냥 없애고 요런 함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를 새로운 함수, 그냥 요 x에 관한 함수죠, hx라고 두면은 이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 보면은 이 함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확인해야 될 텐데, 어차피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x에다 0을 대입하면 둘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f는 이미 연속이 되죠. 따라서 여기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고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문제에서는 항상 활용하는 게 미분을 해서 h'x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a 파이를 대입하게 되죠.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hx가 있는데 그럼 이 gx라는 거는 그 hx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운 형태가 되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성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이런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후보점이 함수값이 0인 x축과의 교점이죠. 예를 들어서 x축과의 교점이 뭐 요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렇게 꺾어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내려갔다면 얘도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서 이 hx는 fx가 연속인 상태에서 hx를 미분하면 fx가 되기 때문에 그 fx가 연속 함수인 경우에 hx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는데 그 함수를 절대값을 씌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x축 위에 있는 데서는 그냥 다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도 안 될 것이고요. 반면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게 된다면 뭐 이렇게 꺾어 올리면은 당연히 미분 가능하게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하긴 하는데 그냥 x축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접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0에서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는 꺾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HK가 0인 X는 K가 일단 있는가? 애초에 이게 없다면은 X축 위에만 그려질 것이고, 그럼 절대값을 씌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분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H'K가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어떤 그래프에서 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 가능한 상태의 hx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게 곧 gx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미분 가능성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따라서 hx가 h'x,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gx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값이 포함된 gx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값을 뗀 계속해서 hx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고요. h'x는 그냥 fx가 되죠, 현재. 그리고 h-a파이는 0이 되죠. 일단 여기에서 무조건 0이 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k를 하나 찾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얘를 봤을 때는 h'-a파이, 다시 말하면은 그게 fx니까 f의 -a파이는 반드시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a가 지금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a파이는 -2파이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그 얘기는 이 구분된 함수에서 요 위에 이 절대값 sin 4x에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값들만 a로 우리가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다행히 그 부분에서 함수가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a의 값의 후보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a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h의 입장에서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h라는 거는 요 ft를 적분한 거니까요.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로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x의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y값이 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2까지 올라갔고 4x가 곱해졌기 때문에 주기가 4분의 파이가 됐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하나의 값이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원래 파이였는데 4분의 1배가 되니까요. 요 4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4분의 2파이, 뭐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왼쪽은 그려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sin AX인데 마이너스에 의해서 X축 대칭이 되니까 아래로 그려질 것이고요. 얘는 1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hx가 지금 앞에서 요 첫 번째로 f의 마이너스 a 파이가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요. 함수값이 0이 돼야 될 수 있는 후보군은 여기, 뭐 여기 요런 점들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a 파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보고 살짝 빠졌네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a 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게 된다면은 파이 날리고 플러스 바꾸면 a는 4분의 1이 되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파이를 제외한 상수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a라는 거는. 따라서 a는 4분의 n의 형태가 될 겁니다. n의 값은요 0보다는 크고요, 8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a 값이 0하고 2 사이니까. 그 다음에 요 반주기는 a가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a분의 파이가 되겠죠. a분의 2파이, a분의 3파이 이렇게 쭉 갈 것이고, 여기서도 값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0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기 때문에 a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크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는 크면서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모가 작아지면은 전체 값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이쪽 방향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hx가 계속해서 hk가 0인 x는 k라는 값이 또 있는가,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왼쪽에서는 어디든 하나의 값을 정해서 a의 값을 뭐 여기로 하나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적분이 지금 요 a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까지 가는 거니까, 만약에 적분상수 이 끝 요 x의 값을 왼쪽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hx의 함수값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왜냐면 적분하는 요 함수는 양수지만 적분 구간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아래 것이 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0, 그리고 그 다음은 x 값이 마이너스 a 4분의 8보다 커지면은 그 적분값은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어떤 a 값을 4분의 1로 만약에 결정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hx의 그래프라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이 되는데 이거의 함수값 fx의 함수값 자체가 h 입장에선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해당 그래프는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걔를 꺾어 올릴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를 꺾어 올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여기서 0이 될 일이 없죠.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음수고 계속 내려간 거를 꺾고 올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 가능성 한번 미리 체킹을 한 거고 A에 그래서 제한 조건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 생각을 해보면 0까지 갈 때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기울기 한번 0이 되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x의 값이 0을 넘어가는 순간 요 x의 값이요. 요 x의 값이 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소하다가 과연 이렇게 완전히 내려오는 경우도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되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접하고 다시 올라가야겠죠.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뒤에가요. 요 앞에 있는 이 넓이하고 요 뒤에 이 더해지는 정적분의 값이 얘는 넓이에다가 이제 부호를 붙인 거죠. 그리고 뒤에가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앞부분의 넓이, 그 넓이가 곧 hx라는 함수값이고 그 넓이와 이 정적분의 값을 더했을 때 최소한 접하기는 해야 되니까 넓이가 같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넓이와 이 정적분의 값이 같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넓이의 값이 더 크면 되겠죠. 즉 앞에서 구한 0까지 오는 양수인 넓이의 값이 요 뒤에 있는 적분의 값, 음수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뒤에는 계속해서 같은 값만큼 더했다 빼졌다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A는 4분의 n인 형태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요 넓이는 그럼 요 하나의 넓이를 알면 그게 더해지겠죠. 요 하나의 넓이를 알면 그게 1일 때는 하나, 2일 때는 2개, 3일 때는 3개 이렇게 더해질 거니까 요 하나의 넓이를 구해야 될 겁니다. 사실 바로 구할 수가 있기는 한데 적분의 식을 쓴다면은 인테그럴 요거를 이제 한 주기인 0부터 4분의 파이만큼 사인 4x 2 앞으로 뺐고요. dx를 적분한다면 앞에 4가 있고 4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4x 0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4분의 파이 넣고 0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1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 1이라는 거는요 그냥 사인 x 그냥 사인 x에서 지금 요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요거는 계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지워주면은 그 넓이가 되겠죠. 자, 요 하나의 넓이 아니면 요 반주기의 넓이가 사실 1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거기다 요 배수와 요 배수를 곱해서 넓이를 사실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가 곱해지는 게 사실 이 식상으로도 2가 그냥 그대로 곱해지죠. 그럼 여기가 2가 있으면은 여기 sin x가 1이면은 sin x에 2가 곱해지면은 그 식상으로도 그냥 2가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준값이 1이었을 때 2가 곱해지면은 그냥 2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요. 이 4분의 1, 요 4x가 되면요. 그거의 반대인 우리가 주기를 계산할 때처럼 4분의 1을 곱하면 그 결과가 같게 돼요. 그래서 요 반이 2분의 1이 되고 요 반이 2분의 1이 되는데 두 개가 되니까 사실 1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요 값이 요 하나가 1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가 4분의 n일 때 지금 HK가 지금 0이 안 되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하고 싶은 건데 A가 4분의 n이면요 요 왼쪽의 넓이는 n이 되겠죠. 그럼 요게 크거나 같으면 되죠. 어디? 0부터 a분의 파이까지의 적분값
그럼 이것도 사실은 0부터 a 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인 ax dx 적분하면 되는데 그거에 요거는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곱해서 얘를 양수로 바꿔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넓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 하나의 넓이는 요 두 개, 요 반개짜리가 1이니까 요 두 개는 2에다가 요 a가 곱해졌기 때문에 a분의 1을 그냥 사실 곱하면 됩니다. 물론 그냥 적분을 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a분의 2가 되고요. 근데 a가 4분의 n이니까 얘는 4분의 n분의 2가 되고 n분의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n이 n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게 되고, 따라서 n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지금 보면 n이 1과 7 사이의 자연수니까 n이 3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4분의 3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가 h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4분의 3파이) 그러니까 n이 3이니까 a가 4분의 3인 거고 4분의 3파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일 때 hx의 함수값이 0으로 찍혀있는 상황인 거고, x값을 쭉 눌리면은 이쪽으로 쭉 눌리면은 넓이가 계속해서 더해지게 돼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 넓이 자체가 1이니까 1씩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증가해서 3까지 증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쭉 감소를 하는데 요 a 값이 4분의 3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은 요 넓이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3분의 8이라는 값이 나와요. 3분의 8. 요 넓이가 3분의 8. 그럼 3분의 9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에서 딱 멈춰서 음수를 더하게 되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지나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하지는 않고 애초에 그래프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hk가 0인 값이 그 다음에는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막 여기까지 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부분 h-a파이가 0이라는 사실을 간과해가지고 2분의 1, 그래서 지금 4분의 3이 답이 되는데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확실한데 4분의 3일 때는 여기 넓이와 지금 여기 이만큼 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데, 분명히 4분의 3보다는 뭔가 크고 여기 어딘가에서 k가 있어서 정확히 이 이후에 요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칠한 넓이하고 정확히 똑같아지는 순간이 최소가 아닌가 라고 이제 착각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럼 요거 자체에서 요 시작점 이 자체에서 hx의 함수값이 0인데 gx의 함수값이 0인 상태에서 얘의 y값, 다시 말하면은 fx의 함수값이 미분계수였잖아요. fx 함수값이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릴 때 이렇게 된 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꺾어 올라갔을 때 이런 형태가 되니까 미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또 실수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값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 보기에 있는 것들로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이 편하다. 자연스럽죠. 여기 a 값이, 그럼 a 값이 1이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을 해서 넓이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아까 봤지만 요 빨간색의 넓이는 a분의 2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a 값이 커지면 a 값을 1을 기준으로 해서 a 값을 커지면 a 값을 키우면 이 넓이는 분모했으니까 얘는 작아져요. a 값을 키우면 요 값은 작아지고, 근데 얘는 뒤로 밀리니까 여기는 늘어나죠. 그러면은 뭔가 값을 취했을 때 얘네들의 대소 비교가 된다면은 걔네들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 값보다 키울지 작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같게 만드는 순간을 비슷해지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왕이면 최소값이기 때문에 2분의 1부터 대입을 해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28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A, B, A하고 B가 1보다 크다고 했고요. 다음에 극한값이 각각이 같다, 이거를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보면은 A하고 3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3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A가 3일 수도 있고 A가 3보다 클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면은 주어진 극한값이 요거를 식 기억이라고 해보고 요거를 식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억의 극한값이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걔가 곧 A죠. 근데 A가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아니고, 두 번째로 A가 3인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써볼까요? A가 3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기억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위아래 식이 3n과 3n 플러스 1, 3n, 3n 플러스 1 같게 되죠. 그래서 A가 1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A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A는 일단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A는 3보다 커야 되고, A가 3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제 요 극한값은 A니까 맞아 떨어집니다. 기억의 극한값은 A고 그냥 A는 A니까요.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3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식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죠. A하고 B를. 그럼 마찬가지로 B하고 1보다 큰데요. 일단 B가 A보다 작은 경우,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 A보다 B가 큰 경우, 마찬가지로 니은의 극한값 생각해 본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B는 생략하게 되고 A의 극한값이 바로 나오니까 A를 통해서 이 식의 극한값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A분의 1이 되겠죠. A분의 1이 되고 걔가 A분의 9를 합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애초에 분모가 A로 똑같은데 1과 9, 이거 모순이죠. 안 되고, 두 번째로 A랑 B랑 같다면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의 식이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니은의 극한값이 1이 나와야 되고 걔가 A분의 9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A는 9가 되고 걔가 B가 되니까 뭐 문제 없죠. 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니은의 극한값 B가 큰 경우에는 B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B는 A분의 9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a, b가 9라는 식을 우리가 얻어내게 되는데요. 아까 봤지만 a 3보다 커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3보다 큰 a보다 b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3보다 큰 값에다가 b도 3보다 큰 값, 3보다 큰 둘을 곱했는데 9가 됐다 모순이죠. 그래서 답은 9 더하기 9에서 18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AC의 길이가 4라고 했고요. P가 원위의 점이고 AB와 수직으로 그어서 Q를 짓고 PC, Q의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넓이를 S세타라고 했고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넓이를 세타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넓이 S세타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식을 써서 이 길이를 X라고 두면요. 2분의 1의 X제곱에 사인 2세타로 표현 가능하죠. 얘를 여기서 x를 세타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서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답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x를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원 위에 p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았을 때 전체 길이가 1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반지름의 길이 5 그리고 여기를 중심 5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1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PCO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x1 코사인 세타가 25라는 x와 세타의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x와 세타의 얘는 관계식이죠. 그럼 사실 끝난 거죠. 여기서 x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세타로 표현한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미분해서 4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답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요거를 x와 세타에 관한 음함수 형태로 생각을 해서 요 x를 세타의 함수로 생각을 하고 요식 자체로 미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S 프라임 세타는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앞에 거 미분하는데 2x인데 요 x가 세타에 관한 함수가 세타에 관한 함수로 본다면 이제 dx, d세타가 뒤에 함께 곱해줘야 되죠. 사인 2세타 있고 더하기 x제곱에 2의 코사인 2세타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x 구할 수 있고 대입하면 되고 구할 수 있고 대입하면 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요 dx, d세타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함수식이 있으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음함수 미분을. 그래서 요 식을 미분을 하면은 2x 그 다음에 세타에 관해 미분하고요. 상수 날라가고 마이너스 2에 x 미분하면은 세타에 관해 미분하고 뒤에 코사인 세타 남고요. 그 다음에 이 x에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고 오른쪽 항은 0이 되겠죠. 여기서 2 날려주고 x에다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x가 아니고 세타에다가요.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x의 값이 일단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서 일단 x값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x제곱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고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근의 공식을 쓰면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근데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있어서 안 되겠죠.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 이렇게 되고, 계산해보면 얘는 2분의 8 루트 2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4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x 값이 4 루트 2이니까 4 루트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요게 x 값이고요. 여기에도 대입하고 여기에도 각각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dx d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즉 4 루트 2 4 루트 2 dx d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2분의 루트 2 dx d세타 마이너스 4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루트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7 루트 2 dx d세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날리고 넘어가면요. 그럼 dx d세타는 7 루트 2분의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따라서 s 프라임 4분의 파이는 여기서 2 날라가면 되겠죠. 4분의 파이는 아까 x가 4 루트 2 4 루트 2에다가 7 루트 2에 마이너스 8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니까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 넣으면은 4분의 파이 넣으면은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넣으면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니까 1이 되고, 더하기 4 루트 2 제곱에 코사인 2세타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루트 2 루트 2 날리고 마이너스 7분의 3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7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은 3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